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불만제로디마켓 권다영입니다. 명절을 앞두고 마지막 거래일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답답할까요? 오늘도 거래 대금은 참 적었습니다. 코스피 기준으로 7조 원 후반대, 코스닥은 5조 원 초반대 거래 대금을 기록하면서 눈치 보기 장세로 연휴 전 마지막 거래일을 마감을 했습니다. 사실 연휴가 끝나게 되면 FOMC 결과를 확인하게 되고 그 이후에 하반기까지 좀 달라진 색깔의 시장이 펼쳐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죠. 미국에서도 9월 들어서 실제로 아웃퍼폼한 섹터들을 보니까 부동산이라든지 필수 소비재, 또 유틸리티 같은 경기 방어주 색깔이 있는 업종들이 좀 아웃퍼폼을 했다라고 합니다. 과연 우리 시장에서도 이 추석을 마치고 나서 시장의 색깔이 달라질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시장 상황 확인해 보면서 불만제로디마켓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금 선물 가격부터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 대선도 있고요. FOMC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경기 불안에 금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현재도 지금 좀 올라가고 있죠. 금 선물 가격 2,592달러까지 좀 치고 올라가면서 안전자산 쪽으로 시선이 좀 기우는 모습입니다. 국채라든지 방어주들, 금 뭐 이런 쪽으로 좀 자금이 쏠린다라고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역시나 반면에 달러 인덱스는 다시금 좀 빠지고 있습니다. 현재 101 지나가고 있는데요. FOMC 빅컷 가능성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가 나오면서 달러 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도 계속해서 좀 연휴 동안에도 지켜봐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선물 시장은 큰 방향성이 없습니다. 전일 급등에 따라서 좀 관망하는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고요. 이건 아마 FOMC 전까지 계속해서 좀 이루어질 시장의 분위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이렇게 미국 달러 지수가 움직이면서 엔화 같은 경우도 장중에 140엔까지 좀 내려앉는 분위기가 연출이 됐습니다. 특히나 이 엔달러 같은 경우는 BOJ가 다른 중앙은행들과는 다르게 정책 다이버전스, 그러니까 다른 방향으로 갈 것이라는 전망이 많죠. 다시금 금리 인상에 대한 일본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엔화 매수 압력이 강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현재는 141달러 1엔 지나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0.7%대 약세로 마감이 됐고요. 오늘 중국 지수 같은 경우가 조금 많이 빠집니다. 심천이라든지 커창반 지수도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2차 전지주들이 좀 급락을 하고 있답니다. 전일에 CATL에서 리튬을 감산하겠다라면서 급등했었는데 이게 너무 빠르게 오르다 보니까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지수 자체도 좀 하락세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에 비해서 우리나라 시장은 그래도 잘 버텨냈습니다. 뭐 제자리 걸음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지수가 빠지지 않았음에 감사하면서 금요일장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코스피가 2,575포인트, 코스닥이 733포인트로 결국에는 또 2,500선, 또 700선 두고 제자리 걸음으로 거래 마감을 했습니다. 수급 살펴보시면 역시나 환율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환율도 9원 20전 내린 1,329원 50전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FOMC가 과연 어떤 결과를 보여줄진 모르겠습니다만 아시아 달러, 아시아 원화 강세는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 나오고 있고요. 일단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9,700억 원가량 매도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 전기전자가 대부분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에서 오늘 외국인이 1,300억 원, 기관은 장중에 계속 방향을 잡지 않더니 결국 소폭 매도로 마감됐고요.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1,000억 원가량 매수하면서 마감됐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좋은 뉴스를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BNP 파리바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매도로 의견을 2단계나 하향 조정하면서 IT주에는 악재로 해석이 됐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각각 3% 가까이, 3.5% 가까이 넘게 하락을 했고요. LG에너지솔루션도 3%대 하락,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9%, 오늘 완성차 업체들이 좀 좋았죠. 현대차가 빨간불 켜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이렇게 IT 투톱이 빠지면서 반도체 장비주들도 하락폭이 나왔습니다. 특히나 현대차증권에서는 이 SK하이닉스에 대해서 목표가를 하향 조정하기도 했고요. 테크윙이 4%대, 원이가이패스 3%, PSK, YC, 또 하나마이크론 같은 종목들, 요 며칠 그래도 좀 움직였던 종목들이 다시금 파란불로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조선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개선 방향성이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SK증권의 리포트와 함께 올라줬고요. 아침부터 HD 현대미포가 꽤나 급등해줬습니다. 7%의 급등으로 마감했고 HD 한국조선해양, HD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하나오션까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기자재단도 함께 좀 올라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조선 기자재 보시면 HD 현대마린엔진이 7%, 세진중공업, 성광밴드, 태광 같은 종목들도 3, 4%의 상승으로 마감이 됐고요. 이 상승세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내일의 장바구니에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현대차그룹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GM과 포괄적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게 당장 주가에 좋다라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가 리레이팅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증권사들의 분석이 많았고요. 오늘 현대차가 2%, 기아,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또 현대오토에버까지 많게는 4%까지 상승을 해줬고 자동차 부품단 종목들도 함께 빨간불을 켜낸 모습이었습니다. 코리아 FT가 7%, GMB코리아, 한온시스템, SL 명신산업 같은 종목들이 올라줬고요. 하이브리드에 대한 기대감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는 것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증권주들이 오늘 좀 좋았습니다. 일부 종목들은 52주 신고가 부근까지 좀 다시금 올려붙이는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9월 마지막 주가 되면 밸류업 지수가 발표된다고 하죠. 이것에 대한 기대감 계속해서 가져갑니다. 한국금융지주가 5%, DB금융투자, 유진투자증권, NH투자증권까지 일제히 3% 이상의 상승세 보여줬고요. 은행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융주들 전반적으로 좀 올라줬습니다. JP모건이 급락하고 나서 오늘 좀 갭상승으로 출발을 했고 빨간불을 지켜내면서 마감됐습니다. 하나금융지주가 4%, KB금융, 신한지주 같은 종목들도 일제히 상승하면서 마감됐습니다. 미용의료기기 좀 볼까요? 실적 개선에 대한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동안 잘 갔었던 게 뭐 클래시스라든지 휴젤 같은 종목이었는데 이런 종목들은 소폭 오르고 그동안 좀 소외됐었던 종목들의 상승세가 오늘은 눈에 띄는 모습이었습니다. 원택이 9%대, 비올, 라메디텍이 각각 5% 이상의 상승세 내면서 빨간불로 마감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화장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화장품 쉽지 않네요. 아모레퍼시픽의 3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보다 15%가량 하회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한투에서 나오면서 전반적인 투자 심리를 얼어붙게 만들어줬습니다. 제닉이 3%, 아모레퍼시픽, CNC엔터내셔널, LG생활건강까지 일제히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정리했습니다. 마감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주제입니다. 추석 지나면 금리 나온다. 국내 증시 앞날은이라고 정해봤습니다. 관련해서 KM파트너스의 김성훈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게 명절 앞두고 있다 보니까 안 그래도 거래대금이 적었는데 오늘 더 적었고 이번 주 참 쉽지 않은 한 주였습니다. 이번 주 시장부터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일단 보면은 이번 주에 이벤트도 굉장히 많았고 사실 봐야 될 경제 지표도 굉장히 많았던 한 주였던 것 같은데요. 미국 대선이 그래도 가장 이제 우리가 지켜봐야 될 화제성이 가장 컸던, 그리고 시장에서도 섹터별로 순환매를 계속 이어줄 수 있었던 뭔가 재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TV 토론 이전과 이후로 나누고 또 이제 시간대별로 보면 11시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일단 산업에 대한 영향도가 큰 섹터, 우리가 해리스 트레이딩이라고 하는
크는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신생 에너지 업종의 섹터가 일단 뭐 화력이 가장 셌다 해서 순서대로 정하면은 지금 뭐 2차 전지와 더불어서 또 풍력, 태양광 이렇게 그래서 가속화된 트레이딩 관련된 섹터도 있는 반면에 물론 의료용 대마라든지 이런 뭐 사실 산업의 성장성과 좀 일정 부분 무관한 그리고 국내 시장과 영향도가 좀 적은 업종들은 오히려 좀 조정폭이 좀 증대되는 그런 일주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봐야 될 것은 일본의 이제 우리가 BOJ 다음 주에 20일 날 또 발표가 되는데 뭐 18일 날 발표되는 FOMC도 중요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뭐 제조업 PMI가 안 좋게 나왔다면 서비스 PMI는 긍정적으로 나와서 그래서 사실은 지금 엔캐리 트레이드를 잠깐 말씀드리면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 지금 집계된 걸로는 이건 뭐 사실은 가집계지만 뭐 200조 정도 되는데 전체로 따지면은 우리가 합산해서 거의 뭐 우리가 뭐 이경이라고 얘기를 피부로 와닿지는 않습니다. 네, 그 정도로 규모가 좀 크다 그렇게 여기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 일본의 BOJ에서 뭐 25bp 그리고 올해까지 뭐 1%대로 금리를 좀 인상한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뭐 예상으로만으로도 시장의 여파를 좀 일정 부분 줄 수가 있기 때문에요. 외국인들이 수급 이탈이 가속화될 가능성도 있고 대신에 우리가 아까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드렸듯이 밸류업 지수가 이번 월 말에 또 발표가 되면은 그래도 일본 같은 경우에 밸류업 지수를 10년간 계속 단계별로 진행을 하면서 외국인들의 수급 유입을 좀 도왔기 때문에 국내 같은 경우도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어진다라고 하면 패시브 자금 유입과 함께 외국인들의 점진적인 또 매수의 유입도 한 번은 기대해 볼 만한 하나의 재료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금리 관련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연휴 끝나자마자 FOMC 결과 보고 또 BOJ의 결과도 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좀 이어가고 싶은데 FOMC에서는 뭐 빅컷이냐 베비컷이냐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와중에 BOJ에서는 금리를 올리겠다라고 합니다. 참 어떻게 봐야 되나 싶은데 일단 베이비컷의 가능성이 더 높죠. 네, 지금으로서는 이제 뭐 시장에서는 사실 베이비컷도 좋고 저는 이제 뭐 빅컷도 좋고 빅컷하면 오히려 놀랄 것 같아요 시장이. 네, 근데 이제 뭐 빅컷에 대한 우려감이 경기 침체에 대해서 물가를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자극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베이비컷을 좀 얘기를 하지만 지금 PMI가 47점이 나오면서 빅컷에 대한 그 가능성들 프로테이지가 좀 높아졌지만 지금은 좀 안정적인 추세. CPI가 이제 시장 예상치 정도의 흐름으로 나오면서 저는 이제 뭐 사실 이런 예상치를 너무 이제 우리가 뭐 확정을 지을 수는 없지만 이제 다음 주에 경제 지표가 나오는 대로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을 짜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추석 때 뭐 추석에 대한 자금의 그 여유 자금을 좀 뭐 만들기 위해서 현금을 마련한다. 근데 그거는 과거에 좀 얘기고요. 지금은 뭐 그렇게 만드시는 분들은 없는데 뭐 이런 분들은 있을 거예요. 이제 추석 기간 동안에 지금 추세에서 미국 이제 우리 뉴욕 증시가 우상향으로 다시 턴을 하는 중간에 국내 증시는 좀 연휴를 좀 보인다는 점에서 왜 이렇게 타이밍상으로서 좀 뭐 타이밍상 악재 이런 느낌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느낌은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는 국내 시장 말고 미국 시장에 직접적으로 시스템이 열려 있기 때문에 증권사에서 서비스를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자금보다는 또 자금을 이탈을 해서 떠나시는 투자자분들이 좀 없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요. 그래서 뭐 아까 다시 한번 얘기로 돌아가자면 빅컷, 베이비컷 다 좋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속적인 금리 인하의 속도가 더욱더 중요하다. 그래서 일단 점진적인 속도가 시장에 주는 충격파가 좀 덜하기 때문에 사실상 시장에서는 베이비컷을 조금 더 뭐 안정적인 흐름으로 보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든 사실 이게 피벗이라고 하잖아요. 방향성이 바뀌는 건데 너무 빠르면 시장에서 진짜 깜짝 놀라서 오히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 나올 수도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FOMC 짚어봤고 전 BOJ도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사실 BOJ에서 또 금리를 뭐 올리겠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면 아까 말씀해주신 게 엔캐리 자금을 뭐 이경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직 엔캐리 자금이 다 털린 게 아니잖아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BOJ가 열리고 나서 일본 시장이 흔들리면서 아시아 시장을 전반적으로 흔들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학습 효과라고 하는 거를 주식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뭐 연관성을 높게 보는데
이제 우리가 한 달 전인가요? 그때도 이제 한번 엔캐리 트레이드의 청산과 더불어서 이제 미국에서 기술주들의 투매가 이어진 상황이 나왔는데 지금 보면은 이제 우리가 그 엔비디아 쪽에서는 사우디 중동발 칩 수출에 대한 또 기대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의 흐름과 과거의 흐름은 조금 더 차별돼서 좀 해석을 해야 된다고 보고, 네.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 규모가 뭐 우리가 예상했던 것만큼 기관 쪽 투자자들의 규모만 보면은 200조 정도인데 그것은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흐름에서 집계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정책 회의에서 뭐 25bp 예상대로 나온다고 한들 과거보다는 시장의 변동성은 크지 않을 것이다 생각이 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엔비디아발 투매가 과거보다는 우리가 앞전에보다는 좀 더 이제 영향력이 적을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고,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악재가 뭐 두세 가지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2분기에 기획됐던 블랙웰의 이 3분기 공백에 대해서 그리고 캐펙스에 대한 부담감을 우리가 이제 그 어닝콜에서 제시를 안 했다는 점, 그리고 지금 성장 가속도가 느려지고 있다는 점이 오히려 엔비디아의 주가 하락을 자극했지, 엔캐리 자금에 대해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확인된 바는 분명하게는 없다. 저는 그렇죠.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좀 또 와닿는 게 이게 시장은 경험한 것에 대해서 다시금 똑같은 반응을 잘 안 하잖아요. 네. 우리가 이미 한번 그 엔캐리 청산에 대해서 경험을 했고 이미 또 BOJ에서는 계속 이대로 시장이 흘러간다면 금리 올릴 수 있어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에 그 반응은 그렇게 이전만큼 파동이 크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추석 연휴가 끝나고 우리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 가장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지금은 딱 2,500선, 700선 딱 두고 많이 올리지도 많이 내리지도 않는단 말이죠. 좀 오를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뭐 전에 한 2, 3주 동안의 섹터를 제가 다뤘던 게 이번 시간에서 2차 전지를 잘 다뤄서 네. 우연치 않게 이렇게 좀 잘 피해 갔는데 사실 이런 얘기를 좀 빼놨는데 이제 IT 업종이 첫 번째 우리가 7월 달에 조정받은 게 사실 대선과 관련돼서 우리 이 보호무역주의와 함께 이제 국내 칩 관련된 보조금이 축소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 때문에 주가 빠졌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투자를 미국 텍사스주에 투자를 한 것이 이제 한 59조 원을 투자를 한다면은 보조금 한 8조 정도 이제 확정을 돼서 지급을 하기로 했는데, 사실 해리스가 되든 우리가 뭐 이 트럼프가 당선이 되든 뭐 사실 경제 제재에 대한 단계별 리스크지 단기간에 이것을 한 번에 제재하지는 않거든요. 그런 우려감 때문에 오히려 엔비디아 주가하고 우리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를 보면 엔비디아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는 좀 더 하락폭이 큰, 오히려 어저께 같은 경우에 엔비디아가 올려줬는데 국내 시장은 반등폭이 IT 좀 적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들을 봤을 때는 동조화되긴 하지만은 국내 시장은 이러한 관련된 보호무역지와 함께 리스크적인 그 우리가 노이즈가 국내 시장에는 훨씬 더 크다. 뭐 거기서 좀 우리가 해결책을 받는다면 오늘 바이오주 섹터가 이게 수급이 선순환되는 과정에서 사실상 빠져나갈 우리 피신처는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앞서서 섹터 얘기를 말씀을 드렸지만 뭐 추가적인 피신처라고 하면 사실 해리스 트레이딩을 앞전에 말씀드린 그런 이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무래도 사실 진짜 우리 시장에서 처음으로 IT가 흔들리면서 오르는 게 2차 전지야 하면서 막 2차 전지가 뉴스가 좋지도 않은데 막 수급이 붙으면서 올라왔고, 말씀해 주신 대로 또 이 호재가 있는 바이오주들로 막 수급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IT에 대해서 엔비디아 하고는 동조가 안 되는 상황에서 IT에서 수급이 빠져 나온다면 충분히 다른 섹터들이 돌 수 있고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섹터들을 잘 골라서 선별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해리스 트레이드를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해리스 트레이드라고 하면 어떤 섹터를 보면 좋을까요? 가장? 네. 일단 금리 인하기에 이제 미국도 그렇고 국내도 그렇고 접어들면서 사실 금리 인하와 연관성을 짓자면은 성장주에 대한 성장주 베이스를 일단은 우리가 선픽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선 관련된 뭐 지지율은 변화가 있을지 몰라도 예상은 좀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과 같은 경우에 이제 뉴욕 증시만 하더라도 트럼프 관련된
이제 종목들 섹터들은 조금씩 조정폭이 좀 큰 반면에 그래서 중국을 우리가 주목해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중국 추가 제재로 인해서 사실 태양광이라거나 풍력 그래서 국내 시장 같은 경우도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섹터들이 이제는 한 번은 반사 이익에 대한 기대감은 가질 수 있겠다 해서 오늘과 같은 경우도 뭐 CS 윈드 뭐 이제 대명 에너지라든지 일부 종목들은 사실상 큰 눌림 없이 다시 제갈길을 가는 흐름인데 제가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태양광 패널 시장 세계 상위 5대사가 모두 이제 중국 기업으로 그쵸. 나타났고 네. 풍력 발전 분야에서도 원래는 우리가 덴마크의 베스타스를 1위라고 여겼는데 지금 이제 뭐 케파라든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중국의 골드윈드가 1위를 다시 탈환했다는 소식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도 중국 비아디가 지금 현재로서 14.7% 테슬라가 18%니까 점유율면으로도 비아디가 뭐 1위를 뭐 당장은 탈환하지 못하겠지만 네. 이런 전반적인 흐름들을 봤을 때는 왜 미국이 중국을 계속해서 제지를 하냐 그것은 데이터로도 분명히 이해가 되는. 나타날 수 있다. 네. 그리고 미국의 전력 수요 아직까지는 전력 수요가 뭐 우리가 대만처럼 막 뭐 정전이 나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지금 보면은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수요가 굉장히 급증하면서 내년 정도에는 이 전력 수요가 부족할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이제 흐름을 좀 우려감을 표시를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전력 반응을 보면은 태양광이 한 59%대로 오. 사실 전력망에서 신생 에너지의 비율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미국 대선에서 사실 집권을 누가 하든지 간에 지금은 재생에너지가 시장에서 확대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좀 마련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중국 업체들 같은 경우에 지금 제재 때문에요. 동남아시아에서 뭐 패널 공장을 짓고 모듈만 생산하면서 관세를 좀 피해가려고 하는데 네. 미국 상무부에서는 반덤핑 조사를 5월부터 계속 진행을 하면서 그렇죠. 그런 것들 계속 잡아내려고 한다고 하면 국내 증시에는 지금 공급 과잉의 이슈 때문에 뭐 하나솔루션이나 등등 네. 태양광, 뭐 풍력 이런 것들이 당장은 안 좋지만 자 2차 전지를 우리가 예로 들면 벌써 실적이 턴어라운드 하기 전에 주가가 좀 반응을 먼저 했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뭐 성장 동력이라 한다면 뭐 해리스 트레이드가 조금 더 뭐 계속 저희가 뭐 단기간에 끝날 것이다 아니다 이런 말은 많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은 이제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턴어라운드 국면에 2차 전지가 보여줬듯이 뭐 한 번은 순환매 과정으로서 한번 지켜볼 가능성들이 있다. 그리고 내년 정도에 실적으로서 재무가 좀 더 개선이 된다면은 바닥권에 있는 종목 위주로서의 소외주들도 한번 관심을 이제는 가져봐도 될 만하지 않을까. 그래서 부담도 사실은 별로 없어요. 지금 접근한다면. 근데 대신에 네. 우리가 이제 옥석 제가 그때도 이제 바이오 얘기하면 석이 좀 많을 수도 있다. 네. 그래서 뭐 태양광 이렇게 업황이 개선될 때도 대장주 위주로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무래도 금리 인하 시기에 들어왔고 대선도 기다리는 상황 속에서 재생에너지 탑 업체들이 이제 중국 업체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다 보니 미국에서는 이 부분을 놓칠 수 없고 그렇다면 굳이 꼭 해리스 트레이드가 아니더라도 재생에너지 쪽으로 볼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재생에너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잖아요. 풍력 그리고 태양광. 둘 중에는 어디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계세요? 이게 좀 사실 어렵긴 한데요. 어려워요, 보니까. 무게를 원래는 좀 태양광으로 두고 싶었는데 네. 업체를 제가 종목을 픽할 때 네. 풍력 쪽에서 다들 아실 거예요. CS 윈드의 실적을 2분기 때 증권사의 레포트를 아예 뒤엎어버리는 서프라이즈를 뭐 냈거든요. 그래서 일단 어쩔 수 없이 저는 네. 재물을 제일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CSND를 들고 나왔습니다. CS 네. 윈드를 그러면 일단 CS 윈드 쭉 얘기 들어보고 더 이야기 나눠볼게요. CS 네, 윈드가 네. 탑픽 종목이신 거죠? 네, 일단은 국내에서 해상 풍력 로드맵 발표도 했어요. 그래서 네. 시장에 대해서 성장성을 좀 풍력적으로 정부 쪽에서도 지원을 하면서 사실은 CS 윈드의 주가가 최근 한 달간 한 30% 이상 바닥권에서 보면은 급등세를 연출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실적에 대한 뭐 긍정적인 면이 주가에 좀 더 작용을 했고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발 훈풍은 사실 어느 정도의 성장 동력으로 모멘텀으로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인수를 했던 블라트에서 하부 구조물 쪽으로 이제 단가 인상을 하면서 사실 실적의 원동력을 보여줬었고요. 타워 부분이 약 500억, 블라트가 약 800억 이익을 달성을 하면서 이번 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블라트의 대규모 그동안에 이제 적자를 좀 많이 보였던 이 자회사였는데 턴어라운드가 확실하게 됐다.
됐다는 점은 긍정적이고 미국 쪽 법인의 수익성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이제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부분이 미국이 먼저 이제 턴을 했다면은 네. 국내 같은 경우도 사실 실적에 대해서도 뭐 내년 정도를 우리가 예상을 하지만 그리고 작년에 CS 윈드 미국 법인의 바이든 대통령 방문했던 것도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네. 그 정도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CS 윈드이기 때문에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태양광과 풍력 다 같이 봐야 되지만 그 중에서 석이 아닌 옥을 하나를 선택하자면 CS 윈드 쪽으로 계속해서 좀 하반기 쪽으로도 지금 2분기가 워낙 서프라이즈가 나왔기 때문에 기대감은 높을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실적만 나와준다면 지금 주가 수준에서도 사실 반등폭을 보여줄 수 있다 해서 증권사 레포트들 보면은 막 8만 원대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지금 6만 5천 원인데 네. 레포트가 다는 아니지만 그쵸. 그래도 사실 성장 동력으로서의 긍정적인 면을 계속 말씀드리고 싶고 목표가 8만 원, 전주가 6만 원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황만 본다면 태양광도 사실 나쁘지가 않은데 이게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재무도 봐야 되고 종목의 상태라고 해야 될까요? 투자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가도 따져봐야 한다라고 했을 때는 CS 윈드를 좀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탑픽 종목은 CS 윈드라고 하고요.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신재생 에너지에 꼭 붙어야 되는 게 ESS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장에서도 막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ESS까지 붙여서 본다면 해리스 트레이드에서 ESS도 과연 훈풍을 받을 수 있을까요? 뭐 훈풍을 당연히 ESS도 신재생 에너지의 일종인 거고 그죠. 우리가 2차 전지에서도 지금 뭐 LG 엔솔이라든지 삼성 에셋 ESS에 대한 그 중요성 때문에 일단 일부 라인을 ESS로 지금 교체하는 작업도 지금 진행 중이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성장 동력에서 우리가 2차 전지를 빼놓지 않고 얘기한다면은 당연히 ESS의 주인공이 누가 될까라고 한다면 지금 좀 급변하는 세대의 LG 에너지 엔솔이 좀 빠르게 그런 그 라인업을 계속해서 교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했을 때는 뭐 대장으로서는 LG 에너지 단 저희가 3분기 쪽으로 놓고 본다면은 보조금을 제외했을 때는 삼성 SDI가 사실 실적으로는 제일 우리가 많죠. 우선시 돼야 되고 네. 그다음에 ESS만 봤을 때 우리가 장비조 쪽으로 하나를 선택하면 한중 ENS 뭐 이쪽으로만 저기 어느 정도 라인업을 좀 우리가 형성해서 좀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ESS 관련해서도 사실 우리나라에서 뭐 대단히 실적 많이 찍히고 있는 종목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라인업을 잘 구성하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장 급변과 해리스 트레이드까지 쭉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KM 파트너스의 김성훈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급등락 종목 정리하고 오시죠. 안녕하세요. 마감딜 급등락의 김주영입니다. 연휴를 앞둔 마지막 거래일 역시나 투심은 약했습니다. 그래도 다음 주 FOMC라는 큰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연휴 이후에 이 시장의 반등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는데요. 오늘장 특징주들 정리하시면서 다음 주 연휴 이후의 전략들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상승했던 종목 5위 살펴보겠습니다. 큐라티스 확인되는데요. 유상증자 소식에 영향받아갔습니다. 운영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104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공시를 했는데요. 오늘 이 영향에 매수세 강하게 들어왔고요. 장중에 26%대까지 급등했지만 상승폭 줄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3%대 상승으로 마감했던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4위 살펴보겠습니다. 4위는 3기 EV 확인됩니다. 미국 하원 측에서 중국산 또는 중국과 관련된 부품이 포함된 배터리 탑재 전기차 새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가결을 했습니다. 이 영향에 오늘 자동차 부품주들 훈풍이 불었던 모습인데요. 사실 기존에 IRA 규정도 있었지만 이 부분 미국 내에서 규제 효과가 약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가결을 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오늘 매수세 강하게 들어오면서 3기 EV 같은 경우 12%대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3위 살펴보겠습니다. 3위는 하이트론 올라왔습니다. 무려 5거래 연속 상한가 기록을 했습니다. 11일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되기도 했는데 하지만 여전히 투심은 유효한 모습인데요. 다만 급등 이후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 급락 흐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위도 살펴보겠습니다.
2위는 영풍정밀 올라왔습니다. 오늘 경영권 분쟁 소식에 영향받아가면서 상한가 기록을 했습니다. 고려아연 최대 주주로 등극한 사모펀드죠. 이 MBK 파트너스가 고려아연뿐만이 아니라 영풍정밀에 대한 공개 매수에 좀 나서면서 오늘 영향받아갔고요. 영풍도 상한가 기록을 했고 고려아연 같은 경우도 급등 흐름 이어졌습니다. 오늘 영풍정밀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1위 살펴보겠습니다. 1위는 HL사이언스 올라왔습니다. 오늘 HL사이언스 측에서 상해의약그룹 자회사의 자사 제품인 우슬조인트 100 독점 판매 계약 체결했다라는 소식 전해지면서 영향받아갔는데요. 이 상해의약그룹 같은 경우는 중국 내 2위 국영 제약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투심을 자극했던 모습이고요. 9월 첫 수출을 시작으로 중국 시장 진출하겠다라는 이야기들 나오면서 오늘 급등했던 흐름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상한가 기록하면서 마감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락했던 종목들 어떤 것들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5위 살펴보면요. 5위는 제닉 올라왔습니다. 앞서 제닉이 생산한 마스크팩 아마존닷컴 글로벌 2위에 오르면서 투심을 좀 자극을 했었죠. 이제 5위 ODM사로 좀 성장성 이어나가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기대감이 좀 주가를 끌어올렸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 차익 실현 매물 나오면서 3% 넘게 밀렸습니다. 장중에 12% 넘게 밀리는 모습 보여주기도 했지만 하락폭 줄이면서 마감했던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4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엔젤 로보틱스입니다. 전일 상한가 기록을 했죠. 이 엔젤 로보틱스의 웨어러블 로봇 워크온 슈트를 착용을 하면 하반신 마비 환자도 걸을 수 있다라는 소식들 나오면서 어제 매수세를 강하게 자극을 했습니다. 다만 오늘 같은 경우 차익 실현 매물 나오면서 5% 가까이 밀렸던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3위 살펴보겠습니다. 3위는 아모레퍼시픽 올라왔습니다. 3분기 실적 부진 전망에 하락을 했는데요. 한국투자증권에서 아모레퍼시픽의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 전망치를 내놨습니다. 그런데 특히 영업이익을 좀 살펴보면 시장 평균 전망치에 15%를 하회를 하면서 이 부분이 매도세를 좀 자극을 했고요. 중국 경기 회복이 좀 더디고 또 면세 채널이 부진하다. 그렇기 때문에 2분기보다 적자폭 확대해 나갈 것이다라는 이야기들 나오면서 강하게 하락을 했습니다. 6%대 하락으로 마감한 모습입니다. 2위 살펴보겠습니다. 2위는 위메이드맥스 올라왔습니다. 앞서 나이트크로우 개발사죠. 이 매드 엔진을 완전 자회사로 편입시켰다라는 소식에 10일 급등이 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 3일 연속 조정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도 역시나 매도세 강하게 나오면서 6%대 넘게 밀렸던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1위 살펴보겠습니다. 1위는 퀄리터스 반도체에 올라왔습니다. 앞서 퀄리터스 반도체 같은 경우 이나노 공정으로 게이트 올어라운드 기반의 IP 솔루션, 미국 팹리스 기업에 공급한다라는 소식이 한 차례 부각이 됐었고요. 또 어제 같은 경우 반도체 섹터 훈풍이 불었기 때문에 퀄리터스 반도체 역시 10%대 급등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다만 오늘 같은 경우 반도체에 약했기 때문에 같이 매도세가 나왔고요. 7% 넘게 하락하면서 마감했던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장 특징주들 정리해드렸고요. 이어지는 장애 시간 불만제로 디마켓과 함께 하시죠. 오늘의 타임어택입니다. 오늘은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시간의 거래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래량 1위가 오성첨단소재, 2위가 우리바이오입니다. 계속해서 움직이는 종목 중에 하나죠. 11월까지도 계속 이럴 것 같은데 오성첨단소재, 우리바이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우리 앵커님 옷처럼 화사하게 보입니다. 예, 추석 아주 잘 쉬시고 네, 저희 연휴 잘 보낸 다음에 다음 주도 화이팅.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우리바이오가 시간에도 그렇고 이제 오성첨단 소재가 시간에도 그렇고 근데 그런 건 있어요. 확신이 안 섭니다. 아, 그렇죠. 특히 한번 또 여러 가지 또
변화 나왔고 이제 미국 대선 끝나고 나면서 이쪽이 계속 또 갈 것이냐. 그러니까 시간으로는 강하다고 하더라도 이 강했던 시세가 그대로 또 다음 주까지 연결돼서 그대로 우리 대마 이러면서 또 같이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그냥 대마도에서 모여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지금 분위기 쪽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또 뭐 또 추가적인 토론이 연결돼서 뭐 나올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닌 것 같고요.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쪽에 대해서 또 확실한 뭐 관련된 정책이 뭐 보여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시장 분위기 정도로만 본다고 하게 되면 반드시 매도 쪽으로 바닥을 잡고 다시 밑에서 자리를 차지하시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그런 관점 쪽에서 아직까지는 너무 공격적인 전략은 조금 좀 부담스럽지 않나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게 또 우리가 쉬잖아요. 다음 주부터. 쉬는 동안에 무슨 뉴스가 나올지 모르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진짜 대마 할지 어떻게 될지 모르다 보니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게 아닌가. 마리화나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마리화나. 네.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리화나 관련된 종목들을 봤고요. 지금 또 S트래픽이 장중에 꽤나 많이 올랐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16%대 급등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네. 지금 시간 외에서도 S트래픽 1%대 강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밸류업 이야기가 나온 것 같네요. 맞나요? 네, 그것도 그렇고 요거는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왜요? 네, 이 회사는 일단 S 트래픽이니까 S자로 교통 트래픽, 예, 그래서 원활하게 교통 체계 시스템을 잘 만들어가는 회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쪽 관련돼서 아마 미국 쪽에 진출하면서 성과가 나올 걸로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럼 수출 쪽에 뭔가 변화가 나온다는 얘기겠죠. 네. 그러면서 자세히 봤더니 임직원들이 매수를 하기 시작하네요. 오. 네, 그래서 임직원 매수에서 공시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주가가 올라가면서 최근에 뭐 이게 외국인은 아닐 것 같습니다만, 네, 뭐 CFD 쪽일 것 같습니다만 그쪽과 함께 기관 쪽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오늘 사모펀드가 대거 매수가 좀 들어왔네요. 네. 네,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그런 변화를 안고 어느 어떤 기관 쪽에서 매수가 들어온다라는 얘기는 눈여겨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마 시세가 한 번에 쉽게 끝나진 않을 것 같다라는 쪽으로는 바라보는데 좀 올라 있어요. 네. 그래서 좀 부담은 되지만 근데 이 주가를 잘 보시게 되면 실적 흐름들이 항상 연간 실적은 4분기에 다 냅니다. 그때 내년에 대해서 계약할 것들을 그때 다 끌어올리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작년 실적으로 보게 되면 작년 실적이 영업이익이 174억 나왔거든요. 네. 올해는 한 18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총이 지금 이렇게 올랐다고 하더라도 1,500억이 한 1,400억대 네.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실적 대비해서 그렇게 실적이 안 나오는 회사가 아니에요. 나오는데 그게 잊고 있었다가 그게 좀 부각받는 과정이다라고 하게 되면 또 이렇게 내년에 뭐 200억 뭐 이상으로 이렇게 영업이 나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뭔가 이렇게 조금 스물스물 그렇게 비싸지도 않네 주가가. 네. 그러면서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일단 누려보시다가 단기 차익 매물이 나와서 약간 좀 조정이 나온다. 그럼 한번 트레이딩이라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좀 트래픽을 원활하게 끌고 가는 회사에 나도 동참을 하자. 네. 나도 그 트래픽에 타보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들어온 수급 자체가 약간 심상치 않다. 특히나 실적이 4분기에 찍히는 기업이고 내년 실적까지도 조금 더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면 이 흐름에 우리도 동조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면서 S트래픽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또 지금 시간의 거래량 19위에 원택이 올라와 있습니다. 미용의료기기가 계속해서 뭐 뉴스가 좋아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원택 같은 그동안 좀 덜 갔던 종목들이 잘 올랐단 말이죠. 현재는 조금은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살짝 0.5%대 약보합권입니다만 기대감은 계속해서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네, 올리지오 하는 회사 거기 맞죠? 네, 잘 올려야 됩니다. 네. 올리지요. 예. 그래서 요즘에 의료기기, 그 미용기기 관련된 쪽에서 많이 조정받다가 네. 고개를 살짝 드는 게 원택이 있고 비율이 있죠. 네. 둘이 같은 친구입니다. 두 글자끼리 사이좋게. 그래서 네 글자 있는 회사는 APR. 네, 그래서 이런 회사들도 딱 보게 되면 실적이 상저하고 옵니다. 그래서 오히려 쇼핑 시즌에 맞게 또 어떤 홈 디바이스는 그쪽으로 좀 강하고 네. 거기다가 이쪽도 가을이 되면 네, 좀 푸석푸석해진 내 피부 또 관리를 하고 싶은 욕구가 상당히 크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매출과 또 수출량도 같이 나올 것이다. 라는 쪽에서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네. 그에 따른 기대감. 특히 지난번에 2분기 때 생각보다 실적이 조금 덜했다는 관점 쪽에서 좀 주춤했다가 주가가 여기까지 밀렸죠. 네. 그런 쪽에서 그래도 지금 3분기에 한 120억대. 그래서 4분기까지 해서 상저하고를 뚜렷하게 보여줄 것이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부터는 이제 저항대를 돌파하고 좀 변화가 나올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 한번 좀 체크해보자라고 하게 되면 우리의 선택은 원택. 그래서 조정 시에는 한번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제가 지금 마지막 멘트에 이제 앞에 할 얘기를 다 죄송합니다. 좀 까먹어버렸는데 네. 어쨌든 조정 시에
관심 있게 볼 수 있다라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자동차 부품 좀 보고 싶어요. 네. 코리아 FT가 지금 거래량 29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현대차와 GM이 뭐 MOU를 맺었다라면서 계속해서 주가 끌어올려줄 수 있을까 싶은데 네. 자동차 부품주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까요? 네, 영향이 나오는데 이제 뭘 어떻게 협력을 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그쵸. 그 관련된 내용 쪽에서 뭐 신차 개발에 같이 협력하고 미국으로 가고 하는 여러 가지 얘기 있다고 하더라도 나왔던 얘기가 수소 관련된 자동차 네. 쪽. 근데 제가 보기에는 GM이 원하는 거는 지금 아무래도 하이브리드 쪽 이쪽에 대해서 아무래도 좀 취약하다 보니까 그쪽에 대한 기술 좀 같이 해서 받아서 가는 걸로. 그러면 현대차 입장 쪽에서는 그쪽의 기술 이전이나 아니면 기술 쪽을 조금 도와주게 되면 로열티를 받을 수 있겠죠. 현대차가 이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좋아질 거고 그러면 부품은 당연히 한국에 있던 부품 쪽을 그대로 쓸 거니까 그에 따라서 기대감을 높인다라고 하게 되면 좋은 뉴스 같습니다. 네. 그래서 코리아 FT도 바로 반영을 했는데 네. 솔직히 시장에서는 이거 말고도 세방전지도 있거든요. 그쵸. 네, 세방전지도 고개를 살짝 들고 있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같이 해서 또 체크는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쪽에서 일단은 좀 시원하게 돌파 못합니다. 왜냐면 좀 저항대가 지난 고점대부터 있던 모습들이기 때문에 네. 아마 이거는 이제 가면서 계속 걸리는 모습들이 나올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끊었다가 다시 조정 나오게 되면 다시 사는 이런 대응들이 좀 좋지 않을까 싶은데 결국에는 성과 나오고 또 어떤 하이브리드카 잘 팔리는 것들 모습 확인되게 되면 레벨업은 계속 시도를 하겠죠. 관심은 계속 가지면서 계속 눌림목 때마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대차와 GM의 협력에 있어서 역시나 하이브리드 쪽에 대한 이 기회라고 해야 될까요? 기대가 계속해서 있는 상황입니다. 코리아 FT까지 시간의 거래 함께 정리해봤습니다. 앵커의 산책입니다. 오늘은 은행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은행주가 이번 주에 좀 흔들렸습니다. 왜 흔들렸나 그 이유도 살펴보고 투자 전략이나 투자 포인트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은행주가 빠졌던 이유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JP모건의 영향이고요. 두 번째는 스트레스 완충 자본 도입 예고 때문이고 세 번째로는 차익 실현입니다. 한 가지씩 그 이유들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시장에서 JP모건에서 이런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25년 순이자 마진에 대해서는 눈높이를 좀 낮춰야 한다라는 거였는데요. 아무래도 이 때문에 은행주들이 전반적으로 아시아권에 있는 종목들도 다 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눈높이가 너무 높아져 있는 것이고 금리가 내려간다고 해도 오히려 금리가 내려가면 대출 쪽에서 수익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려가 과도하다라는 평가가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급락의 두 번째 이유인 스트레스 완충 자본 도입 예고 이 부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트레스 완충 자본 도입이 무엇이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스 테스트에 따른 비율 하락 수준에 따라 은행들에게 최대 25bp의 추가 자본 적립 의무를 부여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쉽게 이야기를 하면 이 빨간 부분을 그만큼 못 채우게 된다면 2.5%더 쟁여라 뭐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최소 자본 비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주주환원, 상여급 지급 등이 제한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 자본 비율을 어느 정도 맞추지 못하게 된다면 제재를 가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여기서 보시다시피 2분기 기준으로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은행이 없는 만큼 제도 도입 관련해서는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코스피보다 아웃퍼폼하면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다라는 건데요. 그래프를 보시면 여기 가장 아래 점선인 게 코스피의 7월부터 지금까지의 수익률입니다.
그 이외에 대부분의 은행주들은 이보다 더 아웃퍼폼했죠. 시장이 흔들리는 만큼 수익을 챙겨가려는 움직임이 나오면서 은행주에서 차익 실현이 나온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급락 이후에 이 급락이 너무 과도했다라면서 은행주가 다시금 올려붙였고 오늘도 좋은 시세를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은행의 투자 포인트들도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대출 부분입니다. 대출 성장이 둔화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4% 내외의 성장은 계속해서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10년 동안 대출 부분에서의 성장은 4% 이하였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거기에 부동산 시장과 대출은 연관성이 굉장히 높죠. 최근에 부동산 경기 회복 조짐이 나타나면서 대출 부분에서도 괜찮게 나쁘지 않게 성장할 수 있겠다라는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로는 건전성 개선에 따른 충당금 감소 부분입니다. 은행들의 충당금은 건전성 악화보다 더욱더 보수적으로 적립되었다라는 점을 꼭 확인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19년 말부터 선제적으로 추가 충당금을 적립했고 내수, 부동산 경기 악화로 인해서 건설, 부동산, PF 등 위험 산업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충당금을 이미 적립을 해놓은 상황이다. 이 점도 꼭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했고요. 마지막 투자 포인트는 바로 실적입니다. 사실 상반기 실적에서 예상치 못한 부분들로 인해서 실적이 줄어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ESL 관련 손실을 인식을 했고 2분기에는 PF 구조조정 관련해서 부동산 부분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충당금을 인식하면서 실제적으로는 수익이 좀 줄어들게 보여졌습니다. 때문에 상반기보다는 하반기보다는 내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더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장에서 은행주의 리레이팅이 되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 살펴보시면 역시나 결국에는 밸류업, 주주 환원책인 겁니다. 은행주 리레이팅의 핵심은 주주 환원 강화입니다. 주주 환원 계획 공시 일정을 보시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10월 중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3분기 실적이 나올 때쯤 주주 환원책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라는 건데요. 단기적으로는 FOMC가 기다리고 있고 금리가 움직일 거기 때문에 흔들릴 수 있겠지만 3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주 환원책이 어떻게 나오느냐 가 주가의 향방을 결정할 것이고 더 길게 본다면 이 주주 환원책을 실제적으로 이행하는지에 따라서 주가도 계속해서 반응할 것이다 라는 증권사 분석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은행주 정리해봤습니다. 내일의 장바구니입니다. 계속해서 김민수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은 네. 지금 내일의 장바구니긴 한데 사실 이제 명절 끝나고 추석 장바구니인가요? 추석 장바구니 네. 뭘 담을까요? 사과, 배 이런 거 담아야죠. 떡, 송편 담고요. 사과 요즘 비쌉니다. 예, 비싸도 돈 버셨잖아요. 다 주식하시면서. 버셨을까요? 죄송합니다. 네. 괴로워졌습니다. 갑자기. 네. 그냥 쌀밥 먹겠습니다. 네. 쌀밥도 먹으면 감사하죠. 햇밥 먹겠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오늘 무슨 얘기 해볼까요? 네, 오늘 그래도 저희 연휴 이렇게 쭉 지내는 사이에 네. 마지막 날 미국이 또 금리 관련된 또 연준의 FOMC 회의가 열립니다. 그쵸. 네, 이거 열렸을 때 요즘 또 말이 많죠. 또 25bp냐 50bp냐 이런 것들 말이 많고 진짜 금리 인하하냐 말이 많은데 우리 앵커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하지 않을까요? 지금 안 했다가는 지금 거의 불 지르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 어디에 불을 질러요? 어디든 예, 불 지르는 가슴에 거. 불을 지르는군요. 네. 예, 투자자들의 마음에. 예, 근데 아마 지금 분위기로는 거의 한 50bp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소수 의견이긴 하지만, 네,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한다. 한쪽에 무게를 맞추게 되면, 그러면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시장이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시장이 성장주들은 호재를 받겠죠. 근데 이미 또 반영이 됐다라는 의견도 있어서요. 네, 뭐죠 이게? 네, 어떻게 정리를 할지 제가 이제 앵커 같은 느낌이긴 합니다만, 네, 여기서 좀 중요한 거는 네. 예, 일단 시장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좋은 얘기 하셨습니다. 네. 어느 정도 반영이 됐는데 그거를 가지고 이제 시작이냐라고 되면 계속 내려갔었을 때 금리가 계속 하락하면서 나오는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들이 높아질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을 챙기게 되면은 호재에 가깝겠죠. 그래도.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50bp 같은 좀 강력하게 큰 게 나온다. 그러면은 생각보다 시장 고민할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놀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안 좋다고. 근데 그렇죠. 한간에서는 50bp를 하고 일단 우리 시작한다 콱 해놓고 거기서부터 연준의 입장이 자, 잘 들어봐, 놀라지 말고. 이게 우리가 왜 이러냐면은 시장에서 그동안 금리를 계속 올렸다가 이제 물가가 안정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이제 폐해가 나온다고는 하더라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우리 이제 시작하는 거에 깃발을 떡 꼽는 입장 쪽에서 50bp 하는 거야라고 다독이는 멘트가 나온다. 네. 그럼 그렇게 또 걱정은 안 할 수도 있겠다. 그런 네. 쪽도 나오는데 모르죠. 이거는 열어봐야 됩니다. 그날 가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지금 저희한테 중요한 거는 넷플릭스와 송편입니다. 먹으면서 쉬어야 됩니다. 예, 안 그렇고는 지금 하반기를 버틸 수가 없어요. 이런 또 저질 시장 쪽에서. 그래서 잘 쉬시는 게 가장 더 좋지 않나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아, 제가 지금 정리를 넷플릭스와 송편으로 하면 됩니까? 네, 예, 지금은 그게 제일 필요합니다. 네, 넷플릭스에서 뭘 보실지 고르셨나 보네요. 예, 지금 그 생각밖에 없습니다. 안고 눕고 싶은 생각밖에 없습니다. 지금은요. 안고 눕고 싶은 네. 생각밖에 없습니다만 저는 들을 이야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추석 끝나고 저희는 뭐 사요? 네, 그래서 지금 단도직입적이시네요. 네, 그럼요. 앵커님의 진행이 그냥 훅 들어오시는 쪽에서 예,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지금 챙겨야 할 거는 오늘 강했던 쪽에서 조선이 강했습니다. 네. 조선이 왜 강했느냐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많이 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쉰 김에 어느 정도 쉬었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쯤은 어느 정도 좀 변화가 나올 때가 되지 않았느냐라는 쪽에서 흐름들이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지금 얘기 나오는 분들 뭐 중국 계속 수주하고 있네, 거기다가 또 파업하고 있네, 이러다 보니까 또 실적도 3분기에 약간 좀 슬로우할 거네,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이 정도 밀렸으면 또 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실적의 방향성은 네. 여전히 우상향으로 간다라는 게 이상이 없게 되면 뭐 분기 실적 정도는 한번 이렇게 좀 접어주고 갈 수도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분기 실적 슬로우하게 나왔을 때가 시장은 그러면 다음 분기 좋을 텐데, 내년 괜찮을 텐데라고 하게 되면 탄력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으로 시장이 먼저 앞서가는 거죠. 네. 그런 쪽으로 받게 되면 거의 3분기 실적 위축될 좀 부분들은 거의 다 반영됐다라는 쪽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조정을 받으면서 우려했던 부분들은 해소가 됐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네. 그렇다면 조선주 내에서도 지금 사실 주가들이 방향성 뭐 다 조정을 다 같이 받았습니다만 네, 또 상승폭도 다 다르게 나올 거잖아요. 그렇죠. 어느 쪽을 보는 게 좋을까요? 이럴 때 조선사가 우리나라에 지금 상장된 회사 쪽에서 한 6개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물론 지주사 빼고요. 네, 근데 중간 지주사까지 넣는다라고 하게 되면 한국조선해양이 들어가는 게 조금 좀 그렇긴 하지만 네. 그래도 예, 조선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정. 그래서 네. 조선 들어가고 해양 들어가고 있으니까 인정. 인정. 그렇게 되면은 6개 회사 중에서 네. 그래도 우리 앵커님 그래도 경제 방송에서 탑인 앵커님께서는 만약에 선택한다 그러면 어떤 걸 선택하고 싶으세요? 오늘 저에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오늘 약간 좀 진행 모드도 같이 좀 겹해. 추석 전이니까 이랬습니다, 제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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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겸업을 하고 계신지 제가 좀 여쭤보고 싶네요. 예, 하고 싶습니다. 근데 보통 이럴 때 보면은 많이 이렇게 다른 뭐 앵커분들이나 뭐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은 네. 그래도 큰 게 좋겠다라고 그쵸. 하면서 대형주 1등주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현대중공업 많이 보시는데 네. 조금 특색 있게 보신다라고 하게 되면 그래도 좀 지주의 중간 지수에서 하지만 밑에 또 계열사들하고 같이 본업도 하고 있는 HD 한국조선해양이 그래도 그나마 가장 실적 대비해서 저평가가 아니냐. 네. 그런 쪽이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첫 번째. 네. 두 번째는 HD 현대미포에 대해서도 미포,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쵸. 네, 이쪽은 대표적으로 컨테이너선뿐만 아니라 제가 얘기하는 PC선이라고 합니다. 피트롤리움 캐리어 이런 거. 예, 그래서 쭉 대형 원유 운반선. 와우, 예, 근데 네. 대형은 아니고 중형급입니다. 네. 그런 것들
잘하시네요. 예, 그런 것들 중심으로 나간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 변화들은 나올 수 있겠다. 그러면 실적에 따라서 가장 반영 속도가 빠른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걸 본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 특색 있는 걸 본다라고 하면 이런 정도. 그리고 또 한화오션이 있죠. 네. 근데 상장된 회사 중에서 가장 비쌉니다. 네, 고평가죠. 근데 한화오션을 바라보는 이유는 그래도 이게 미국 가서 성과를 낸 거 아니냐. 그래서 미국의 필리조선소를 인수를 하고 그 다음에는 미국의 MRO 시장 쪽에서 진출했을 때 MRO 시장 같은 경우는 방산 쪽과 연결되다 보니까 계약을 한번 한다. 그러면 무슨 1년짜리, 2년짜리가 아니에요. 장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만약에 업황이 안 좋다고 하더라도 꾸준하게 보강시켜서 나올 수 있는 하나의 사이드 업이 있다. 그러면 실적들이 부침이 많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좋은 부분들을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한화오션은 또 눈여겨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약간 한화오션이 아니고 청개구리 오션 같아요. 왜냐하면 조선주가 막 갈 때는 자기는 좀 늦게 가고 이게 조정받을 때 혼자 막 팔딱팔딱 뛰어가고 그러니까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이해를 하시게 되면은 조선주 갈 때는 한화오션을 일단은 잠깐 좀 주춤하게 보셨다가 좀 다를 때가 다른 게 갔다가 조정받을 때 오히려 이쪽 종목이 오르죠. 가거든요. 네. 네, 그런 어떤 시소 안에서도 시소 게임들 네. 그것도 한번 챙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좀 종목 여쭤봤다가 이렇게 웃을 일인가 싶습니다. 별 얘기 아니었는데요. 그냥 청개구리는 반대로 간다는 의미였습니다. 네, 청개구리인 하나오션도 있고 HD 현대미포 있고 HD 한국조선해양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조선주는 근데 어떻게 보면은 투자자들이 대였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절대 매수 안 하는 섹터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죠. 네, 10년을 물려 있었는데 이걸 내가 또 사라면서 네. 그렇기 때문에 조선 기자재단에서는 볼 수 있는 종목이 없나 이렇게 실적이 좋다는데 라고 눈을 돌리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기자재단은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네, 기자재 때는 조금 낮습니다. 5년마다 물렸다가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나오다 보니까 네. 그나마 조금 빠를 수 있다고 보는데 네. 만약 조선사 쪽이 실적이 변한다 그러면 기자재 쪽들도 같이 변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런 쪽에서 이제 중간중간에 어떤 원자재 가격들의 상승세가 이제 반영되면서 나오는 변화 그리고 또 단가를 또 올렸을 때 그걸 받아주는 여부들 그러니까 신조선가 지수가 꾸준히 올라가게 되면 이쪽들도 공급하는데 단가에 대한 부담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즉 높은 단가도 받아주겠지라고 하게 되면 괜찮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변화라고 하게 되면 조선 기자재 쪽들도 꾸준히 보시는 건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쪽에서 여러 가지 회사들이 다 있죠. 조선 기자재 하게 되면 저희가 알고 있듯이 뭐 쉽게 뭐 피팅 밸브도 있을 거고 보냉제도 있을 거고 거기다가 데크하우스라고 하는 조선의 그 갑판이죠. 그런 것도 만드는 회사도 있고 다 세부적으로 다 있다고 하더라도 네. 거기서 뭘 선택하느냐라는 쪽들은 좀 어려운 문제긴 한데 그래도 지금 제가 보기에는 가장 핵심적으로는 조선에서 가장 비싼 부분이 어떨까요? 배에서. 와우. 답이 끝나기도 전 물음이 끝나기도 전에 답을 하시는 분이시네요. 네. 엔진이죠. 네. 네. 엔진 쪽이 이번에도 또 똑같이 높은 가격 받고 있고 거기 또 이번에 친환경 쪽으로 가다 보니까 친환경 연료가 들어가게 되면 그 테스트를 좀 더 오래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테스트 기간이 있다 보니까 쇼티지가 충분히 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변화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같은 또 HD 현대마린 엔진 그리고 또 지금 예전에 STX 중공업이었죠. 이런 거나 한화 엔진 네. 이런 쪽들도 아마 꾸준히 눈여겨보면서 대응할 것도 필요하다. 한쪽도 엔진도 하나의 중요한 부품이다. 기자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신조선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생산자 위주의 발주를 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대로 비싼 가격도 뭐 받아주겠지 싶어서 수익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고 특히나 지금 선박에 들어가는 기름이 사실 제일 뭐 질이 안 좋은 기름 중에 하나잖아요. 벙커시유입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친환경 선박, 뭐 또 친환경 그런 에너지가 들어가게 되면 엔진 조금 더 검사하는데 오래 걸릴 수 있다라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네. 조선주 내에서의 탑픽 종목은 어떤 걸까요? 네, 조선주 쭉 얘기해놓고 이제 조선 기자재로 갑니다. 네, 그리고 또 네. 엔진 얘기해놓고 엔진 쪽 얘기 안 드립니다. 또 네, 그러고 결국엔 고르는 거는 피팅 밸브를 고르고 있고요. 왜요? 네, 제 마음입니다. 네, 그 출연자 패널의 의견을 충분히 잘 네. 존중해 주시면 좋을 것 네, 같고요. 존중해드리겠습니다. 네, 그 중에서 봐야 될 종목은 성광인의 밴드, 아, 예, 성광 밴드 이쪽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성광 밴드의 흐름을 보게 되면 최근에 지난 7월 중반 때 주가가 한번 쫙 하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올라왔던 이유는 실적이 좋아서 그렇습니다. 잘 나왔어요. 한 영업이익이 200억대, 네. 평균적으로 100억대도 못 나오던 흐름을 보이다가 그 전 분기에 한 100억대 중반대, 그다음에 200억대 이런 식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실적 돌아가네. 그래서 주가 반응들은 빠르게 움직였었고, 게다가 또 피팅 밸브다 보니까 안에 들어가는 게 석유화학이 있을 거고요. 네. 거기도 뭐 관 되게 많지 않습니까? 거기 있을 거고 해양 플랜트 있을 거고
발전소가 있겠죠. 그리고 또 조선 쪽이 있을 거고 네. 이런 다양한 앞에 전방 사업이 있는데 일단 첫째 조선 쪽은 그렇다고 치고 두 번째는 발전 쪽이면 원자력이 있겠죠. 원자력 발전 수혜도 될 수가 있겠죠. 네, 거기다가 또 요즘에 고래를 잡으려고 다들 달립니다. 그렇죠. 네, 큰 고래, 대왕고래 그쪽에서도 그러면 거기 시출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 들어가는 피팅 밸브와 또 연결되는 부분까지 생각한다 그러면 이것도 또 하나의 변화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피팅 밸브와 관련된 소형 밴드도 하나의 요즘 뭐 화성 밸브가 대세긴 하지만 그쪽은 너무 갔던 것 같고 네. 그래서 또 조선 그리고 또 원자력 그리고 거기다가 대왕고래 세 마리를 다 잡는 고래 세 마리를 잡는 이쪽의 회사로 보게 되면 오히려 실적도 좋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이걸 또 챙겨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도 여쭤봐도 될까요? 네, 되죠, 당연히요. 예, 네. 그래서 지금 주가는 지난번 롤링을 타는 과정들 보시면서 주변 지지권 잘 지지한다, 레벨업 되는 과정들 보시면서 지난번 고가 때를 넘어가서 한 18,000원대 부분까지는 시도해도 실적 확인되게 되면 부담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손절가는 이 중요한 지난번 저점대 이탈하는 가격대 한 12,800원대 정도를 손절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조선, 원자력, 대왕고래 세 가지를 다 가져갈 수 있다. 성광밴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연휴 사이 그리고 다음 주 어떤 일정들에 주목해 봐야 할지 장바구니 일정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일정 열어보면요. 네, 100만 관객을 눈앞에 두고 있다라는 소식에 기대감이 모이고 있는 사랑의 핫쇼핑 이 삼지엔터의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 사이 15일에는 중국에서의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매수세를 자극하면서 오늘 삼지엔터 10%대 급등으로 마감을 했고요. 5거래의 연속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중국 모멘텀 다시 한번 상승 동력이 될 수 있을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네, 국내 증시 추석으로 쉬어가는 사이에 중국 역시나 중추절로 쉬어갑니다. 16일에서 17일 휴장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중국 명절 경기를 판단하는 바로미터라고 하면 백주가 얼마나 판매되느냐인데 이런 부분 최근에 판매량이 부진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중국에 대한 경기 둔화가 최근 중국 증시를 좀 끌어내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일정도 열어보겠습니다. 네, 현지 시간 18일에는 미국 FOMC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역시 시장이 가장 기대하는 이벤트가 되겠죠. 사실 시장 25bp를 좀 전망을 하고 있었다가 다시 한번 50bp B컷에 대해서 고개를 드는 모습인데 관련해서 어떤 소식들이 나올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내에서는 목요일 새벽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일정도 열어보겠습니다. 네, 연휴 이후 첫 거래일이죠. 이때는 윤 대통령의 체코 방문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국내 4대 그룹 총수들도 함께 방문을 하는데요. 원전뿐만이 아니라 로봇, 반도체,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등에 대해서 논의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섹터들, 목요일 한번 흐름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장바구니 일정 정리해드렸습니다. 네, 일정 확인해 본 대로 우리가 명절이 끝나면 19일 새벽 3시면은 FOMC의 결과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쉬는 동안에도 앞서 우리가 들어봤듯이 미국은 정규 시장이 계속 열립니다. 방향성이 바뀌는지 어떤 흐름으로 이어질지 여기서 좀 힌트를 얻으신다면 명절이 끝나고 나서도 우리도 또 투자 포인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해서 미국 선물은 강보합권 지나가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